안녕하세요. 레드알피엠 정문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올릭 김학수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카울리 김학수 기자님하고 또 오랜만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반년 만이죠? 그런 것 같아요. 반년 작년에 뵙고 같이 콜라보로 네. 영상 진행하는데요. 이번 차량은 볼보의 컴팩트 스포츠 세단. 네, S60 B5 인스크립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볼보 S60 하시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실까요? 젠틀한? 그쵸? 좀 단정하고 좀 약간 볼보가 약간 수더분한 네, 느낌이 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3세대 S60부터는 스스로가 스포츠 세단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BMW 3 시리즈와 계속 언급을 하면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전에도 S60은 설명도 해드렸고, 이 B5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부분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 차가 가진 경쟁력은 뭘까, 그리고 왜 이 차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서 구매하는지. 대체 뭐가 좋길래 저 차를 기다리냐 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고요. 사실 이 차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BMW 3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그리고 아우디 A4, 아우디 A4, 캐딜락 CT4, 제규어 XE 뭐 이런 차량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각각 어떤 매력이 또 다 있단 말이에요. 고유한 매력이. 그래서 구매라던가 차량 고민에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그쵸. 그리고 이 세그먼트를 선택했을 때 이 다음 세그먼트에도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그쵸. 입문형 모델이기 때문에 브랜드에서도 전략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는 제일 먼저 손에 꼽는 건 BMW 3 시리즈. 그렇죠. 이건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독보적이죠, 사실은. 네. 이 세그먼트를 어떻게 보면 개척한 BMW 가장 상징하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다 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는 그런 추세였는데요. 요즘의 BMW는 그게 좀 많이 대중적이 됐습니다. 그쵸.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전과 같지 않게. 물론 차는 좋아요. 차도 좋고 여전히 매력적인 차량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매력이 아쉬운 건 사실이죠. 저희가 이제 ATS도 타봤고 CT4도 타봤지만 정말 한 세대만에 많은 게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볼보 S60도 2세대와 3세대가 너무나 다른 차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볼보가 이 차를 만드는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느낌이 드는 게, 주행을 해보면 악셀을 가져가고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 제동을 걸었을 때 이 과정이 번거로운 게 없습니다. 그쵸. 상당히 간결하고, 무엇보다도 이 볼보 S60은 이 볼보 모델 중에는 가장 특화된, 가장 역동적인. 그러니까 볼보하고 좀 연관은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볼보 하면은 안전하긴 했는데 약간은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의 주행 감각이 있었다면, S60만큼은 스포츠 세단이 가져야 될 양면성을 가진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제가 좀 더 수치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이 세그먼트 시장, 그러니까 이 D 프리미엄 D 세그먼트 시장은 BMW 3 시리즈가 정의를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S60은 일단 3 시리즈보다 더 길고 넓고 낮아요. 그러면서도 휠베이스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D 세그먼트 중에서 가장 체격이 큰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행할 때도 느껴지는 부분이요, D 세그먼트라는 느낌이 별로 없고 E 세그먼트, 약간 좀 끼어있는 듯한 끼어있는 그 사이에서? 중간 정도 네. 포지션 되는, 그러니까 반 세그먼트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물론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할애하는 그런 부분에도 이점이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에 있어서도 D 세그먼트보다는 E 세그먼트에 좀 더 가까워. 체급의 여유가 확실히 좀 느껴지는 편이죠.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물론 뭐 BMW 3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면
전 최근에 BMW는 그렇게 매력적인 디자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 디자인 정체성이 좀 모호해지는 가벼워졌죠, 그리고 브랜드가. 그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디자인 개치니까. 그쵸. 근데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요즘 디자인에 있어서는 볼보가 가장 낫지 않나. 예전에는 그냥 어릴 적에는 막연히 날렵하고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했으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좀 더 단정한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함께 했을 때 질리지 않는. 그쵸. 차를 한번 구입하면 최소한 3년, 그쵸. 적게는 5년, 뭐 10년 그쵸. 이렇게 타는데, 볼보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고두고. 봐도 네. 질리지 않고 또 봐도 세련돼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인 취향이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호불호를 가장 적게 가져가는 디자인이 볼보가 가지고 있지 않나. 보편 타당하면서도 스타일 좀 살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디자인에서는 토로의 망치를 뺄 수가 없는 이 아, 전면부에서 보여주는, 그리고 리어램프 자체도 사실상 이 볼보가 가져가는 이 세로 형태를 세단에서는 디귿자로 가져가잖아요. 그쵸. 근데 S90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훨씬 밸런스가 좋습니다. 그쵸. 약간 저 날렵한 느낌 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킷이 되게 예뻐요. 전면 바디킷이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도 무언가 좀 분명 이렇게 약간 지면에 닿아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바디킷 느낌이 확실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벤츠 AMG 그리고 BMW 네. 엠팩처럼 이 녀석은 그냥 기본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그쵸.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좀 있죠. 뭐라고 할까요? 요새 그 곡선 디자인이 많은 상황인데, 사실 이 차는 약간 어느 정도 직선을 사실 그려주면서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거를 올드하지 않게 풀어내. 그거죠. 모던하다. 모던한. 네, 모던하면서 세련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볼보의 가장 큰 매력은 실내 공간 아닙니까? 외 안팎이 이쁘기가, 마음에 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부분인 그쵸. 거거든요. 디자인에. 그리고 호불호도 분명히 갈리고. 근데 볼보는 그걸 상당히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 이쁜데? 저 정도면 정말 괜찮은데? 근데 실내에서 타고 와, 소리가 딱 나오는 게 요즘 볼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90 클러스터, 40 클러스터, 그리고 이번에 60 클러스터로 오게 되면서 계속 비슷한 인테리어 레이아웃 잡고 있으면 사실 질릴 법 하거든요. 근데 좋아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고 하면 어떤 세그먼트를 타더라도 다 이렇게 볼보의 가치가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공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장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전에 3 시리즈를 타보셨던 분들, 그러니까 옛날 이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타보셨던 분들은 느끼실 건데, 이 G20 3 시리즈가 원가 절감이 좀 도드라져요. 이제 이전 세대의 3 시리즈 타시다가 시장을 타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데 손에 닿는 순간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얘가 3 시리즈보다 싼 차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디테일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요즘은 남성의 선호도보다 여성의 선호도가 훨씬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많이 반영이 되는 편인데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번에 B5로 가면서 이 크리스탈 기어보. 네. 이거는 정말 오레포스사에 그 이제 크리스탈을 조각을 해가지고 레이저 각인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또 멋있단 말이에요. 그 야간에 불도 들어오고. 네. 이 세그먼트에서는 사실상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는 차는 볼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요새 이 퍼니처 쪽에서도 북유럽 감성이 되게 맞아요.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 뭐 우드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이런 소재에서 오는 만족도도 크지만 전반적인 인테리어 자체도 상당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볼보 타면 저희가 늘 얘기하는 시트, 이제 시트를 잘 만드는 몇몇 브랜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볼보를 절대 뺄 수가 없죠. 딱 앉았을 때 시트 좋다 그쵸. 라는 느낌이 바로 몇 시간을 타더라도.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상당히 편하고, 그렇다고 또 스포츠 주행을 할 때 몸을 놓치는 경우도 없고. 왜냐면 일단 인스크립션 트림이 오게 되면 시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허벅지 받침도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게다가 사이드 볼스터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1년 동안 정말 많은 시승차를 시승을 했는데, 볼보하고 캐딜락 이 두 브랜드가 가장 매력적인 게 있어요. 바로 마사지 기능. 마사지 있는 건 정말 고맙죠. 정말 이 세그먼트에 그냥 그쵸. 마사지 기능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거죠. 그리고 빼놓으면 안 되는, 더월센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사기예요. 7 시리즈는 S클래스 갖다 놔도 네. 사운드는 안 집니다. 그렇죠. 그냥 사기예요, 내가 사기. 맨날 듣던 음악이 이 차를 타면 다르게 들리는. 그렇죠.
내가 못 듣던 사운드를 들려줘요. 심지어 라디오로 들어도 소리가 좋습니다. T5 시절에도 바우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케블라콘을 교체를 해서 완전 새로운 스피커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했거든요. 이미 좋았는데 더 좋아진 거예요. 뭐 이렇게 예전에 좀 감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끝. 네. 그냥 사운드는 끝. 더 이상 논할 거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게 그거예요. 3 시리즈는 사운드가 그 시클도 그렇고요. 네. 3 시리즈도 그렇고 A4도 그렇고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브랜드들이 독삼사라고 보시면 그쵸. 되는데요. 이쪽으로 또 신경을 쓰고 좀 더 발전을 시킨 게 볼보가 아닐까. 그렇죠, 제대로죠.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가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사운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시트의 편안함, 그 다음에 전반적인 소재가 주는 고급스러움, 이런 거는 사실상 같은 동급 세그먼트에선 비교 대상이 없고요. 그렇죠. 그 이상을 가더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네.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볼보가 3 시리즈와는 좀 경쟁력을 갖춘, 그리고 또 다른 방향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경쟁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시트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도어를 열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공간 되게 좁거든요. 근데 그 안쪽에 몸을 이렇게 넣어서 시트에 앉아보면 생각보다 레그룸이라던가 헤드룸이 넉넉해요. 공간에 대한 것도 괜찮고, 특히 2열 시트가 1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편하고, 뭐 전륜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트 공간에 맛집의 매력을 보여주죠. 할애가 있기도 하지만 세그먼트에서는 이 거주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렇죠. 뭐 모델이 공간의 크기보다는 이제 그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라 할 수 있겠고, 자 이제 우리 퍼포먼스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 차가 굉장히 독특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미 시승을 해보셨던 그리고 거죠? 저희는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처음 나왔을 때 T5 네. 그때부터 경험을 해봤기 그쵸. 때문에 현재 B5가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우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330i를 기준으로 좀 볼게요. 258마력과 40.8kg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는 게 BMW 330i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250마력과 35.7kg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터보 엔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약 14마력을 제시하는 10kW의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한 게 이제 B5 파워 유닛이에요. 절대적인 가속 성능은 330i가 좀 더 빨라요. 그런데 이 차도 충분히 우수한 가속 성능을 갖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볼보는 제로백, 흔히 우리가 제로백이라 하는 표현을 할 때 공차, 그러니까 빈 차로 주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탑승자하고 적점을 네. 더 싣고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제로백을 측정을 그쵸. 하는 그 브랜드는 또 어떻게 보면 볼보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6.7초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체감, 그러니까 실제로 들보시면 더 빠른 가속력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차의 퍼포먼스는 330i가 좀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가감속만으로 차의 주행 성능을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셨어요? B5 이 파워트레인 유닛은? 근데 저희가 이거 파워트레인을 자동차마다 얘기할 때 네. 중요한 게, 요즘은 웬만해서는 다 잘 나갑니다. 네, 다 좋아요. 그냥 가속 페달 가져가면 일정 부분까지는 다 잘 나갑니다. 그쵸. 근데 이 B5가 가진 매력은 뭐냐면요, 4기통입니다. 4기통 터보 엔진이 베이스인데, 이 4기통 터보 엔진을 B5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초반 출발할 때는 6기통 같은 부드러운 질감이 이루어지고, 가속이 시작되고 주행이 이루어질 때는 터보 엔진의 터보 엔진 질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가 줄었다가 다시 재가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느낌이 4기통 같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4기통 터보는요 기본적으로 약간 투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 RPM이 올라와야 스프롭이 되면서 출력이 전개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과거에 S60 T5가 그런 제가속 상황에서 출력 전기가 좀 둔탁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기 모터가 살짝 덮어주니까 정말 선형적으로 쭉 속도가 붙는 느낌이에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출력을 14마력 정도, 그쵸. 그 정도 보태주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시면요, T5와 B5는 완전히 다른 파워트레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르죠. 네. 전반적인 주행이나 초반, 특히 전기에 있어서 상당히 차에 도움을 많이 주고. 그렇죠. 사실은 물론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도 이러한 질감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엑셀러이트 페달에 대한 엔진 반응이 너무 날카로워져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차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엔진이 부드럽게 개입되기 전에는
전기 모터가 약간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엑셀레이터 페달에 대해서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냥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가속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3 시리즈는 진짜 이렇게 야상매 같은 약간 남성적인 터프한 느낌이라면 지금 이 S60의 그런 가속 성능이랑 주행 질감은 굉장히 깔끔한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스포츠카를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 느낌이에요. 네. 요즘 느낌. 요즘 좀 더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느낌.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파워트레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T5 엔진이 약간은 거칠었어요. 엔진 자체가. 그래서 외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디젤 엔진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약간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전기 모터가 더해주면서 완전히 융화가 돼.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이걸 위해서 이 엔진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네. 이제는 좀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 않으실까. 그리고 뭐 8단 기어트로닉도 뭐 제 몫을 다해주는 모습인데 그건 좀 아쉽죠. 이제 수동 변속을 이제 기어 시프트 레버를 좌우를 밀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패들 패들이 시프트가 없고 없어요. 네,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쉽다는 게 그냥 일반 볼보 외관이라든지 SUV 모델은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변속기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S60은 웬만큼 스포티한 주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아붙일 수가 있고 코너를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패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야 그래봐야 S60 전륜 구동 아니냐, 전륜 구동에 뭘 스포츠 쓰나 있냐 라고 말하셨는데 타보세요 여러분. 이거 전륜 구동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밸런스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솔직히 저는 타면서도 이게 전륜구동 맞아? 라고 의심을 가졌던 게 이 S60이 아닐까. 그렇죠. 타보시면 압니다.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한편 이제 많은 분들이 볼보 S60이 이제 파워 유닛만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행 질감이 많이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이전에는 볼보 S60 T5가 프론트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하게 좀 기계적인 반응을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부드럽게 전륜의 충격이라던가 노면을 대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견고한 움직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이 세그먼트 같은 조금 더 수준 높은. 수준 높은 그런 주행 질감을 연출해주는 부분도 또 하나의 변화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셋업들이 보여주면 이게 후륜 구동의 느낌은 아닐지 몰라도 전륜 구동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굉장히 밸런스 있고 가벼운 모습을 보여줘서 주행하는 데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야 그래서 330 아이보다 좋아? 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좋게 느낄 수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향의 차이입니다. 네, 사람에 따라서. 디자인과 동일하게 네.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리기에 목적성이 아직까지도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S60은 좀 더 올라운드 플레이에 가까운 그렇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러한 스포츠 드라이빙의 템포가 절대 느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 차는 트랙을 가서 타시더라도 이 차의 포텐셜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갖고 인제 스피드만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꽤 재밌게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예전에는 않을까. 3 시리즈 퍼포먼스가 굉장히 압도적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역전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 좀 느껴질 수 있는 차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점점 더 다 대중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판매량이 네,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그 모델의 생명력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 시리즈는 점점 대중화가 돼가고 있고 그렇죠. 도전자들이 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네. 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강점을 갖춰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S60 그리고 볼보의 차량을 시승하면서 이걸 꼭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반절 그렇죠. 바로 파일럿 어시스트입니다. 사실 파일럿 어시스트 아직 뭐 안 써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야 아직 반자율 주행 안 좋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얘는 좀 달라요.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 네. 볼보의 철학이 담긴 그렇죠. 그런 기능인데 저는 볼보에 탈 때마다 파일럿 어시스트의 기능도 좋지만 조작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정말 이 버튼 몇 개만으로 딸깍딸깍 딸깍. 활성화 끝. 네. 그리고 속도만 현재 상황에 맞춰서 네. 맞춰주시면 끝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자율 주행 랭킹을 좀 매겨보면요, 이제 국내에서 아직 만나보지 못하는 이제 GM, 특히 캐딜락의 슈퍼크루즈가 거의 톱티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수준 높은 레벨의 그런 반자율주행 기능인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뭐 차선 유지 이런 걸 떠나서 이 반자율주행이 가속하고 감속할 때의 퍼포먼스를 봅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부드러운지, 이질감도 없고. 그렇죠. 얼마나 일반적인 운전자보다 더 잘해주는지. 근데 정말 어지간한 숙련된 운전자보다도 더욱더 부드럽고 능숙한 그런 조율능을 보면서 탈 때마다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 그리고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는 볼보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있지 않나.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는 믿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쵸.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용해 보시면 좋구나.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야? 라고 하시면은, 자, 일단 저희가 프로모션은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가격을 판매 말씀드리면 가격 330i M 스포츠 패키지를 기준으로 볼게요. 왜냐면 330i 노멀은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M 스포츠 패키지 보면 M 스포츠 패키지 6,200만 원이에요. 6,200만 원이고 현재 저희가 타고 있는 차는 5,4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6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비교 대상군이 320i를 저희가 잡은 게 아닌 게 파워트레인에 그쵸. 성능에 기준을 해서 그래갖고 잡은 게 이제 330i. 그쵸.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분명 역동성 부분에서는 분명 3 시리즈가 좀 더 우세할지 모르겠지만 공간, 패키징, 안전, 바워셀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이 그 차이 이상만큼의 가격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몇백만 원 이상의 네.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볼보 S60이 판매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출고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도 가격적이나 전반적인 상품성에 있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3 시리즈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다른 스타일로 이 차가 스포츠 세단임을 잘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최근에 SUV하고 크로스오버 모델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D세그먼트, 프리미엄 D세그먼트 세단 시장이 조금 그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는 모습이긴 한데, 제가 장담드리는 건 그 어떤 시절보다 정말 좋은 차들이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SUV가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면 세단은 그만큼 변해야 됩니다. 그쵸, 더 그래야 좋아져야 자기가 경쟁력을 찾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모델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SUV랑 경쟁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세단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력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래서 뭐가 좋은데? 라고 하시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나쁜 차가 없어요, 이 세그먼트는. 진짜 이 프리미엄 D 세그먼트 세단은 다 좋아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어울리는, 내가 원하는 차를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은 그저 그래서 볼보 S60이 어떤 차야?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에게 좀 3 시리즈를 좀 빗대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는 무조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네. 왜 6개월, 1년을 기다려서 볼보를 사? 라는 이유가 궁금증이 조금은 충족되셨길 바라면서 볼보의 컴팩트 스포츠 세단 S60 B5 만나봤고요. 저는 레드 RPM 저는 카올리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